부교감 항진형 위장장애는 이 무기력으로 인한 위장 문제가 흔하고요.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양상의 기능성 소화 불량이 흔합니다. 오늘도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으로 내시경이나 복부 CT 등의 검사는 여러 번 했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고 소화제, 위장약 등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는 느낌은 없고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굳어있는 느낌인데 변비나 설사도 자주 생깁니다. 어떤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서 우연히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했더니 부교감 신경 항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교감 신경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이라고 들었는데 왜 제 위장은 편하지가 않고 예민하고 불안한 걸까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위장관 문제입니다. 배 위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하고 배 아래쪽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표적인 위장관 문제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명치 끝부분이 항상 답답하고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도 흔하게 되고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 증상도 잘 동반이 됩니다. 반면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부에 팽만감을 동반한 복통이 흔하고요. 설사나 변비가 빈번하고 대변을 보고 나면 이 복통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위장관의 운동뿐 아니라 소화액의 분비나 흡수에도 관여하는 대표적인 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 중에서 과연 어떤 신경이 위장관에 문제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교감신경 항진이 위장관 문제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부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즉, 두 신경계 모두 위장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교감신경 항진은 이 긴장이나 불안 등의 감정 상태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 상태가 어느 장기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 증상이 뇌신경계에 나타나면 공황, 수면장애, 두통 등으로 나타나고요. 심장에 나타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또는 호흡이 시원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 상태가 근골격계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항상 목, 어깨, 등, 허리가 뻐근하고 경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이상 감각 증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또는 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 상태가 위장관에 나타난다면, 즉 위장관의 교감신경 항진은 위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하거나 이게 심해지면 위경련도 잘 일어나고요.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는 대장은 과민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은 특징적으로 신경뿐 아니라 혈관, 근육이나 소화기, 내분비 기관 등을 긴장을 시키거나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안 증상이 위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교감신경 항진형 위장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자분처럼 자율신경 기능검사를 했을 때 부교감신경 항진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할 때 위장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증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자율신경 검사에서는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위장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흔히 가장 많이 시행하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HRV인데요. 이 기계는 심장 박동을 바탕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심장에 있는 미주신경의 기능은 비교적 잘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위장관에 있는 미주신경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이 아닌 위장관의 자율신경 기능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공복이나 식후로 나누어서 장음 또는 장운동 횟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장 박동을 토대로 한 HRV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관의 정확한 자율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혈관과 위장관의 미주신경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HRV 결과만을 보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의 위장장애로 판단을 해서 교감신경의 기능을 낮추는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 위장관의 자율신경 상태가 HRV 결과와 달리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면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HRV 결과만을 보고서 위장관의 자율신경 상태를 평가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증상을 바탕으로 자율신경의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위장장애가 흔하긴 하지만 이 부교감신경 항진이 어떻게 위장장애를 유발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이 긴장이나 불안 상태를 유발하는 신경이라면 이 부교감신경은 이와 반대로 이완된 상태를 만드는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위장장애가 덜하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되지 않는 부교감신경 항진은 혈관을 과도하게 이완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정체되게 하는, 쉽게 표현하면 울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교감신경 항진에서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데 반해서 이 부교감신경 항진에서는 혈관이 느슨해져서 마치 탄성이 떨어진 상황과 유사하게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도 흔히 동반이 되고요. 이 부종이 생기면 대사기능과 혈액순환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저하된 대사기능은 입맛도 없게 하고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느낌도 유발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부교감신경 항진형 위장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 항진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소화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부교감 항진형 위장장애와 교감 항진형 위장장애가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쉽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위장장애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과 부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 모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 항진형 위장장애는 위장벽의 근육은 긴장이 되고 소화액 분비는 감소하고 혈관은 수축되는 등
위장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복통이나 위경련 또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면에 부교감 항진형 위장장애는 이 무기력으로 인한 위장 문제가 흔하고요.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양상의 기능성 소화 불량이 흔합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흔히 별개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이거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바탕으로 내 몸의 변화를 스스로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순간순간의 검사에만 의존하는 의사들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진단도 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